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몰카공화국 오명을 벗을 때다라고 제가 이제 서울 파이낸스에 기고를 올린 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시면 제가 이제 몰카공화국 오명을 벗을 때다 이렇게 기고를 올렸고 보시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남교사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사건,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건 등 몰카 범죄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몰카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 번 촬영한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디지털 포렌식, 즉 이제 휴대전화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다수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카범죄 처벌 수위를 보게 되면 몰카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거는 좀 판례 내용인데 카메라 등 일용 촬영죄에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단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에 유관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범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으로 및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 촬영하게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몰카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보면은 몰카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빠르게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을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도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고소 대리를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상대편이 이제 휴대폰을 분실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못 찾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 증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신고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등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명확한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이건 피의자 입장이겠죠. 이건 피해자 입장이고 이건 피의자 입장입니다. 실제 몰카를 촬영했다면 혐의를 당연히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한편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식과 진료 내역서 이런 양형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 없다는 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이제 결과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거나 아니면 촬영된 사진이 이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겠죠. 보면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거나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받고 있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니까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혐의 당연히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무작정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부인하면 안 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앞서
보았듯이 이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춰볼 때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때 촬영하는 경우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랑 이제 뭐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거의 다 요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몰카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뭐 피해자 대리도 하니까 고소 대리도 하니까 뭐 양쪽 측면을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데 아무튼 몰카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유포될 위험성 등으로 인해 정말 불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고 실제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이랑 지어진 영구성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단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몰카 범죄 단순한 범죄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경각심을 꼭 가지고 있으시라는 거, 그리고 피해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 이거 꼭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몰카 범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몰카 범죄로 적발된 경우 단 한 번의 범행으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한 번에 걸리는 경우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하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리게 되면 다수의 사진이나 동영상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 차례 촬영하다가 적발됩니다. 그래서 몰카 범죄 피해자는 촬영물을 보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보통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촬영하고 제가 뭐 피해자 하면서 뭐 이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변호하면서 물어봅니다. 왜 이거를 촬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촬영하고 뭐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촬영하는 행위 자체에서 여기도 보시면 행위 자체에서 성적 흥분을 일으켜 이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재범률 매우 높고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뭐 비유하는 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비유하는 게 이게 마약 범죄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범 위험성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은 뭐 바로 뭐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약 범죄 비유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요 몰카 범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정신과 진료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몰카 범죄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성인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중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교, 직장에서도 주기적으로 시켜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시키고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시키면 안 되고 실제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뭐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뭐 이제 가령 제가 이제 보통 교육할 때 하는 건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촬영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된다. 뭐 그런 것들 판단을 하게 수험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사람들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시면은 뭐 대학교나 직장이면 당연히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한테 직접 판단을 한번 해보게 하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고 이게 처벌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전에 했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거를 뉘우치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법조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뭐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직장에서도 이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성 관련 교육으로 하나 편성해가지고 좀 교육시킬 것을 저는 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야지 이거 끊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몰카 범죄 건수가 점점 보면은 5,185건
6,465건, 5,925건, 5,762건, 5,151건 이렇게 조사되는데 대한민국은 몰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몰카공화국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진짜 몰카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바라는 게 내년에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길 바라고 더 이상 몰카범죄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몰카범죄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익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칫 요즘 같은 경우 이런 그 몰카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된다는 거 그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 나옵니다. 실형. 그러니까 절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그리고 몰카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빠르게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객관적인 증거 확보해 달라고 그거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카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몰카범죄 가해를 했거나 그러니까 피의자죠. 그런 경우 제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련 사건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피해를 당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좀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다뤄본 전문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게 좋고 이거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성범죄 사건 아니면 여러 몰카 사건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좋은 결과 피해자의 입장에 서면 이제 상대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했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좀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도 그런 범죄를 다른 변호사님은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결과도 잘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함은 해소해야 되는 게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변호인의 역할 같은 것도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몰카범죄는 저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몰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